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직무표준 NC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의 영상들 한번 더 회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전략이라는 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직무가 선정이 돼야 된다. 얼라이먼트 돼야 된다. 정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 우리의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핵심 성공 요인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따른 각각의 역량들은 또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들,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격 요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명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역량을 규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직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직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사 담당자면 인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소한 어떤 사무적인 지원들,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들, 그런 역할들을 규정하는 걸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명기해야 되는지 조금 막연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NCS, 국가직무표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각 산업별, 그 산업별로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어떤 직무군들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규정해 놓은 게 국가직무표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그 NCS라는 사이트, 네, 여기 도면 보이시죠? www.ncs.go.kr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네, 이런 그 직무 역량들의 어떤 것들을 사전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사전을 찾듯이 검색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역량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찾는 거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겁니다. NCS 능력 단위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의 어떤 능력 단위명, 그러니까 세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와 관련된 기획도 하고요, 직무 관리도 하고, 채용도 하고, 인력 이동 관리도 하고, 인사 평가도 하고, 핵심 인재 관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지, 네, 이렇게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인력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라고 했을 땐 이런 수행 준거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역량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사이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NCS 사이트인데요. 여기 주소창 보시면 ncs.go.kr 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사이트 활용을 하시려면, 네, 그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다른 포털 사이트 회원 가입 하시는 거고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메인 화면 쪽이에요. 메인 화면 쪽 이렇게 하단에 쭉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NCS 학습 모듈 검색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24개에 대한 분야, 산업 분야 있죠. 요 분야들의 어떤 NCS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업관리, 뭐 경영회계 사무, 금융, 보험,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자연, 사회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기 산업별로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볼 인사 부분은 경영회계 사무 쪽의 카테고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 2번을 클릭을 딱 하시면요. 네, 쫙 보시면 그 다음 하위가 기획사무, 총무인사, 뭐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그래서 총무인사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총무인사. 그럼 총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조직, 일반 사무가 있죠. 그래서 HR 담당자들은 인사조직 쪽에 해당하니까 인사조직.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인사, 노무관리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에서 보통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큰 산업별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인사 담당자가 하는 일이구나. 예,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이거는 아마 노무 관리와 관련된 담당자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분류를 클릭을 하시면 네, 자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하는 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그 클릭했던 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자 경영회계 사무라는 것을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총무 인사, 그 다음에 인사 조직, 네, 인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NCS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팁을 하나를 드리면 여기 보면 앞에 코드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02, 02, 02, 01 이렇게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이 조합이 돼서 인사 그 직무의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조합이 되면 이 0202, 0201이 조합이 돼서 NCS 코드가 된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NCS 능력 단위라고 해서 분류 번호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02, 02, 네, 02, 01 이렇게 이게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일인데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인사 기획이라는 것도 있고 직무 관리라는 것도 있고 인력 채용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이동 관리, 인사 평가에 대한 것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인재 관리하고 교육 훈련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임금 관리도 있네요. 그죠? 급여 지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 관리, 조직 문화 관리, 인사 아웃소싱, 퇴직 업무 지원, 전직 지원까지 이렇게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네요. 이 능력 단위명은 어쨌든 인사 업무의 하위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코드가 자 순번대로 여기 01, 02, 03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에 대한 각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 코드들이 조합으로 이렇게 능력 단위명의 어떤 코드가 부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언더바드에 있어서 19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19년도에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에 V2는 뭐냐면 버전입니다. 이게 직무에 대한 내용들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계속 어떤 주기에 따라서 되는데 이거는 두 번째 버전입니다. V3라는 거는 세 번째 버전이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 그 내용 능력 단위명에 대해서 미리 보기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요, 우리 한번 어디를 교육 훈련 운영을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네, 세부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네, 교육훈련 운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육훈련 운영이라는 게 과연 뭔지, 네, 운영이라는 것은 인력 육성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연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과 운영과 평가를 통해서 어떤 조직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이
능력 단위에 따라서 또 계획 수립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기획학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죠? 이거는 직접 한번 NCS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하셔서 이걸 역량들을 한번 찾아서 열람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준거라는 것도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수행 준거들이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역량 모델링을 한다, 어떤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땐 요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어떤 직무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역량이 뭔지 그것을 종합하는 것이 어떤 직무 기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육과 관련해서 자, 수행 준거라는 게 나오는데요. 수행 준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학습 목표라는 게 있죠. 학습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학습 목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 준거는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인재상과 전략 방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학습 목표. 그 다음에 뭐 중장기 육성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학습 목표. 이렇게 단위 수행 준거를 학습 목표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서 국가 직무표준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NCS의 좋은 점은 뭘까요? NCS의 좋은 점. 우리가 사실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일반적인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하던 일만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사실 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어떤 그 HR 담당자들, 인사 담당자들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 직무표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자, 하지만 조금 단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자, 설명을 드리면요. NCS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이지는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직무 분석 이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회사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하위 목표들이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목표가 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NCS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산업의 어떤 직군의 전반적인 그 역량들을 규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편적이긴 하지만 전략적이진 않죠.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방향들과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사 담당자에 대한 역할 중에서 우리 회사와 좀 맞지 않는 역량이 규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조금 우리의 어떤 역할들과 조금 다르게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S를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NCS의 어떤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것들, 우리가 뭐 하지 않는 일, 우리와 관계없는 일은요, 과감하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고, 아니면 우리 어떤 일, 수행에 대한 일,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조금 그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수정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직무 분석하실 때 활용을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 회사 목표에 조금 맞는, 회사 목표에 잘 얼라인이 된 그런 직무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NCS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